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암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 상태고요. 결론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에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봉사활동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 7살 나이 차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이였고 남편이 저에게 표현했던 호감 표현들조차도 그때는 부담이었죠. 외모적으로는 30대로 안 보였고 또래로는 보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점점 친해지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연애가 2년 만에 끝이 나게 될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안 좋게 끝이 났었고 그 당시 집안 사정도 힘이 들었었던지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던 남편의 행동들이 더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도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꾸준히 호감 있음을 표현하던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그저 선을 지키면서 생일날 되면 케이크 하나 정도를 보내는 정도? 간혹 안부를 묻는 정도만을 지키던 남편이 어릴 때는 부담되었었지만 저도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며 3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면서 여태 적지 않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처음이었다며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연애도 안 하고 무조건 저만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누구랑 연애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도 없었고 저랑 연애하면서 매일 저희 집 앞에 데려다주고 또 제가 회사를 마치면 매일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그랬던 남자였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저를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듯이 행동을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기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사귀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실 남편이 제 스케줄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회사에서 경고까지 먹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사귀기 전에 연락만 주고받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들어간다며 반차를 내고 퇴근할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이 곧장 차를 가지고 저희 회사 앞에 기다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에게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업무가 좀 일찍 끝났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네. 라며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는 저녁에 제가 일을 다 처리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사실 회사에 말도 없이 저 때문에 땡땡이 치고 나와서 놀다 들어간 거였다는 거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심할서까지 쓰게 하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남편이 막무가내로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추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회사 내에서는 남편의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회사 이직까지 준비하게 된 것도 사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싫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나를 위해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만의 삶을 찾아서 서로 각자 삶에 충실하고 사랑을 나누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좋게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알겠다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자신이 잘해보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얼마 안 가 이직까지 하며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디 안 갈 거라는 믿음을 줘서 그런지 점차 남편의 집착은 제가 어디 놀러만 가지 않으면 괜찮아졌고 자기도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나 싶기도 해서 나는 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사귄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남편 집안에서도 이제 남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때 사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웃긴 게 예전에 남편은 저에게 저를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3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었는데 무려 2명이랑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랑 연락을 하면서도 그 여자들이랑 사귀고 있었던 때였고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은 남편 휴대폰 사진에 단 한 번도 여자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도 안 해서 몰랐었던 거였죠. 그 이후 저랑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서 사귀자마자 얼마 안 되어 커플링을 맞추고 자기 카톡 사진은 전부 다 저랑 찍은 걸로만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었거든요. 아무튼 아이러니하게 남편의 과거에 대해 들통이 나버리자 남편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거라면서 진짜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연락해보는 게 아니라 진상처럼 술 먹고 전화하고 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알면서도 사귀자고 대시할까봐 다른 여자를 만난 거고, 그 여자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무조건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벌벌 떠는 남편의 우는 모습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 뭐 우리가 사귀기 전에 나도 다른 남자 사귀었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 사귄 게 뭐가 그리 문제가 있냐. 하지만 사귀어놓고 사귀지 않은 것처럼 날 속인 게 문제라고. 거기다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빠 말대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니 이해는 해주겠다.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거짓말은 한 번으로 족하고 절대 다시는 2번은 없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나는 뒤도 안 보고 헤어질 거다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한테 고맙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드디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이고 자동차고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예물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최고로 하고 싶다며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탈탈 털어서 해주더군요. 좀 부담이 되었던 게 남편 집에는 남편이 외동이 아니라 신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집안 자체가 아들 위주의 집안이었다 보니 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편 집안에서는 지원은 해주시기에 신우이는 그럼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제가 다 눈치가 보였을 정도였으니 신우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신우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신우도 만나는 남자 있다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여자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결혼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신우이가 저를 보는 눈길은 그다지 곱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신우 눈치를 보며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그저 기분 좋아하기는 이란 말을 하며 제 옆에 흘리듯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남편에게 제가 신우이가 나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뭘 모르냐? 라고 물어보자 괜히 그 계집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신부 화장에 정신없이 있을 무렵 신부 대기실에 신우이가 들어오더군요. 그날도 한바탕 싸움이라도 했는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 저를 보며 말하길 진짜 양심도 없다. 그렇게 이 집안의 재산을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긁어가냐? 딸은 뭐 사람도 아니냐? 라고 하길래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안 그래도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통하지 않았다고 하자 신우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해보긴 했냐? 그저 더 준다고 하고 좋으니까 집이니 차니 넙죽넙죽 받았겠지. 그래, 우리 오빠 이번이 2번째니까 이번에 실패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신우이의 말에 너무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벌떡 일어나다가 드레스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저를 비웃으며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됐다. 그냥 모르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사세요. 라고 내뱉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분위기상 따라 나가서 당장 묻고 싶었으나
바로 뒤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 대기실에 앉아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미칠 듯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임박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서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도 불안감에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당황해하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며 귓속말하길래 저는 사람들 앞이라 어떻게 표현도 못한 채로 그대로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출발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 앞에서 시누이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자 시누이를 찢어 죽일 듯이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과 딴청만 피우는 시누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시모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꺼낸 말은 저희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예전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달도 살지 않았었고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그때는 자기가 철없이 어린 마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서로 너무 안 맞았다고 하자 시누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때도 그 여자 아니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집도 전세해주고 난리치지 않았냐고. 그 여자는 스펙이 저보다 떨어져서 시부모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아들이 그리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쁘지 않아 집이고 자동차고 아낌없이 다 해줬답니다. 저는 마냥 듣고 있었는데 이게 결혼식 직후에 행복하게 신혼여행 떠나야 했을 텐데 두 집안의 모임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시모는 이미 결혼식도 했고 그냥 몰랐으면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느냐고. 우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미안해서 일부러 집이랑 차도 무리해서 지원을 해준 거라며 때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고 그 자리에서 시누이 탓을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가정 불안을 만들었으니까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하자 시누이는 과거에 결혼한 걸 속이는 게 사기 결혼이지 뭐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울먹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 이건 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도 아니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저희 가족들에게 원하시면 이 결혼 비용이나 혼수비까지 자기네들이 싹 다 부담하겠습니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화는 나시겠지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 자식이 결혼을 했을 때 짧게 만나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다. 그러하니 기분 나쁜 부분도 다 이해하지만 만약 반대 입장에서 며느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시킬 때 말할 수 있었겠냐. 정말 죄송하다. 이미 결혼식도 모두 다 진행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가 결혼했다는 것도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미루게 되면 그 또한 우리 아들처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되는 게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집안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며 제 손을 잡고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나왔습니다. 결국 신혼여행은 그렇게 파투가 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몇 주를 고민해보셨지만 답이 나오질 않는다며 내가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 싶어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저는 별거 중입니다. 남들은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결혼해서 좋냐고 물어보는데 참 그것도 난감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는 경제권이고 뭐고 다 넘기고 진짜 당신과 살면서 평생을 당신의 노예처럼 살겠다고 거기다 우리는 이미 부부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 여쭤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거짓말 특히 결혼 부분 포함해서 그냥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만약 그렇게 깨지면 다른 것도 억울한 게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할 때면 이 상황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구차하고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인데요. 작년에 결혼식 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신부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대길 씨와는 딱 1년 만났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두 번 다시 이런 남자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군산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산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부침성이 좋지 않아 새로 발령난 곳의 직원분들과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때 중국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이 대길 씨였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신 직원분이세요? 제가 직원분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국집이 여기 동네에서 탑이에요.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선택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짜장면 곱빼기 맞으시죠? 생각보다 많을 텐데 위가 크신가 봐요. 꽤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이거 쿠폰인데요. 10장 모으시면 탕수육 하나 공짜예요. 저는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볶음밥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 작거든요. 앞으로 이 집에서 배달시킬 일 없을 것 같네요. 음식 주시는 거 보니까 딱 봤을 때 이 동네에서 아마 최고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쿠폰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제가 생각보다 상처를 좀 받아서 세게 나왔는데 놀랐는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 음식을 가져왔고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얼굴을 보이더니 가까이 와서는 맛있게 먹으라며 찡긋 윙크도 하고 나갔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 분들은 분위기 좋다며 저희가 잘 어울린다면서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랬고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대길 씨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표현하는 바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강렬했던 인상을 남긴 대길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별난 인연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대길 씨가 중국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외식도 중국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하게 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며 살아오던 중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대길 씨랑 만난 지 1년 지났지? 사람은 사계절 만나보면 다 겪은 거라고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고 조만간 날짜 잡으면 좋겠는데 어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도 대길 씨랑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길 씨 생각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먼저 대길 씨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둘이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 험담했지. 어쩐지 귀가 간지럽던데. 말해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겠니? 당연히 너희 결혼 얘기지.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을 거야?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나이만 먹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집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머니께서 저희 둘의 결혼을 계속해서 재촉하셨고 대길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 집에 대길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께 점수 따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해왔는데 대길 씨와 어머님의 행동이 몇 가지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제가 안 볼 때마다 서로 인상을 쓰면서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대길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아, 심각한 게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건지 뭐 그런 대화했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보니 대길 씨와 저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길 씨가 더욱더 저를 지켜주길 원했고 더 중요한 건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대기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는 저를 따로 불렀고 저보다 먼저 대기실을 만나고 있었다면서 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도저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여자는 저와 대길 씨가 만나기 전부터 만났었던 사이고 서로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잠시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주고받고 있다며 전날에 서로 대화한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과거에 헤어졌으면 잊어버리면 될 것을 왜 결혼식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지 물어보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언니가 대길씨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은행으로 대길씨가 달려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줬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대길씨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애원하고 울고 불고 매달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뒤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길씨를 보니 잠시 실망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은행 밖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게 뭔 일인지 동네 창피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대기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맞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고 자신은 잊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난감했던 상황들이 지나가고 대기 씨와 결혼하게 되는 당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해 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며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갑자기 작고 네모난 물건이 제 앞으로 던져졌고 맞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알 수 없던 상황이라 대길 씨가 몰래 결혼식 이벤트를 준비해둔 줄 알고 들뜬 마음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우며 고개를 들었는데 앞쪽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누군가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제가 줍던 물건을 들어보라며 신호를 보내길래 대길 씨를 쳐다보니 웃고만 있어서 이벤트인가 보다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녹음기길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 나한테 다시 돌아와. 용서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도 당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라고 말했어.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면 끝일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해결될 수 없다고. 저 여자한테 더 큰 상처 주지 말고 당신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나랑 다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사이가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지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2번 다시 이런 돌발 행동하면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헤어졌고 얼굴 볼 일 없는 사이야. 순간적으로 저는 멍해진 상태로 대기실을 쳐다보고 있는데 녹음기에서 들려온 대화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색이 된 대길씨가 제가 듣고 있던 녹음기를 뺏으려 하자 대길씨를 밀쳤고 결혼식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결국 녹음기를 대길씨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여기 다시 나타난 거야? 헤어진 거 아니었어? 뒤처리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 은행까지 찾아갔었다며. 이제 결혼식 코앞인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모두 무산시킬 거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여? 너 결혼하고 나서 배달하다가 적당히 넘어져. 알겠니? 그래야 평생 네가 사랑하는 여자 끼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끝장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여행은 결혼식 다음 날로 잡았지? 결혼 끝나고 저녁에 전화할 테니 중국집 나와라. 그리고 잠시 배달 일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라고. 그래야 찾을 수 없지. 그럼 현실을 받아들일 거다. 아기는 인공수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다 왔으니까. 쟤는 화장실 간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니? 제가 오늘 너랑 나랑 식당으로 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쟤는 불임이라 아기를 가지지 못하잖아. 한쪽은 정상이어야 하지 않겠어? 불임 며느리의 고자 아들이면 아기는 어떻게 가지라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하잖니? 정말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간 걸 듣게 되었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지 당황해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던 온 가족, 친구, 친척분들의 시선은 대길 씨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꽂혔고 인간도 아니라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울며 다가온 대길 씨는 자기는 사랑한다며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결혼하는 거 문제없이 진행된다면서 인공수정하자고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복을 치켜 올려 세운 뒤 오셔서는 얼굴이 시뻘거진 상태로 대길 씨에게 쓸모없는 물건 사용도 못하는데 자기 딸 평생 목에 거미줄 치게 만들 거냐고 대길 씨의 거기를 세차게 걷어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는지 바닥에서 뒹굴자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엄마를 향해 앞만 보며 돌진해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뒹굴고 있던 대길 씨의 그곳을 발 뒤꿈치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선글라스 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행에 찾아와 대기 씨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여자였네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물거품이 되었고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평생 경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뻔했네요. 저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서울로 발령이 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결혼식에 손해를 보게 된 비용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청구 소송으로 진행했고 대기 씨의 중국집은 결혼식 사건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주민들 모두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네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사람이 심보가 못되면 돌아오는 것도 쓰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인연 오게 될 날이 있겠죠?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어요. 그 여자분 다시 만나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땐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25살에 결혼해서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건 내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요. 저희는 사내 연애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어머니와 누나가 둘 있었어요. 누나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였죠. 저희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기에 어머님과 함께 살면 서로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 솜씨도 좋으셨어요. 제가 첫 아이로 남편을 똑 닮은 딸을 낳자 딸이 이뻐 어쩔 줄을 모르셨지요. 아이를 낳고 1년을 쉬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당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집에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살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살림을 가르치셨다기보다 저에게 집안일을 하게 하시고 매일 가까이 사는 딸들 집에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큰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이를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희 큰 누나랑 조카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했다. 이혼해서 마음도 힘든데 혼자 있다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어떡해.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일을 겪을 큰딸의 안쓰러운 마음에 저희 부부가 반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강하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뒤에 큰 시누이는 짐을 챙겨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누이와 조카는 집에 있는 작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동생보다도 저를 보기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인지 큰 시누이는 늘 저에게 더 당당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한 번도 밥을 하지도 식사를 준비하지도 설거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나 제가 해야 했지요. 물론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하하 이래서 친정이 좋구나 라고 하더군요. 그래 이혼하고 혼자 돼서 투정 부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아빠한테 속상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아빠는 시누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의미 두지 말고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 큰 시누이가 들어올 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갈 것 같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어머님께 물어봤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아니 제가 힘든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니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셨답니다. 그야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어찌 되나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수인 채 잉여인간처럼 생활하는 큰 시누이가 점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어가더니 큰 시누이가 분가를 한다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이제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일도 시작하고 힘내서 살아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큰 시누이는 작은 가게를 임대하더군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 집 팔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보태면 서울 근교에 5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더라. 지금 집도 좁은데 어때? 어차피 우리 계속 같이 살아야 하고 애들 낳고 애들 크고 할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저는 고민을 했고 마침 둘째도 임신 중이라 집이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봐놓으신 집이 남편 출퇴근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새 아파트인 것도 좋았고 큰 시누이가 나가니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큰 시누이도 나갔습니다. 이삿날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이삿짐이 잘 챙겨지는지 살피며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고 저는 이사 가는 아파트에 가서 잔금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처리가 되니 도착했던 짐을 올렸습니다. 올라오는 짐을 알맞은 위치에 놓다 보니 큰 시누이네 짐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짐을 챙기다 잘못 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제대로 온 거 맞아. 그냥 우리랑 다 같이 살기로 했어. 네? 다시요? 왜? 싫으니? 혼자 살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진다잖아. 어미가 돼서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냥 지금처럼 같이 살자고 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써 위로해보자면 이제 집이 넓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방이 5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방, 우리 부부방, 큰 시누이 방, 아이들 놀이방, 조카방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육아를 위해 집 근처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큰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며 출근을 했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려서 어머니께서 봐주셨습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해지게 노력하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께서 청청별로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둘째네도 들어올 거다. 엄마, 작은 누나를 왜요? 뭘 왜야? 내가 말하자니 속이 상해서 차마 이유를 말 못하겠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애들 놀이방이나 싹 치워라, 둘째 쓰게.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던 일이 망해서 살던 집을 팔아 빚 메우고 빈털터리가 되었나 보더군요. 저는 하필 결혼을 해도 이런 집구석에 한 걸까요? 50평대 아파트 이사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에 살 걸. 그랬으면 작은 시누이는 오고 싶어도 집이 좁아서 못 왔을 텐데. 그날부터 온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 데리고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등등
물론 제가 없는 시간에는 시어머님께서 하시겠지만요. 주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늘 대청소를 했습니다. 깔끔한 시어머님께서는 지저분한 꼴을 못 보셨거든요. 창문과 창틀, 주방과 빈틈 구석구석 치웠는데 그럴 때면 늘 시누이들은 본인들 방을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쪼르르 나와서 엄마, 내가 엄청 예쁜 매니큐어 샀는데 어때? 색깔 예쁘지? 엄마도 발라줄게. 앉아봐. 언니도 앉아봐. 이러면서 새 모녀가 앉아 매니큐어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고 서로 예쁘다 어울린다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좋게 말하면 콩지, 나쁘게 표현하자면 종살이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토요일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매주 근무하는 걸 지원했고 토요일 근무가 어려웠던 다른 직원과 조율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제가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한 남편은 연봉 협상에서 2년 연속 뜻대로 되지 않자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당시 조금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가능할지 모르니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쉽게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못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이직할 회사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만두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저랑 남편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 이렇게 셋이 벌어 온 식구가 살고 있는데 남편마저 계획 없이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너, 네 남편이 자존심이 상한다는데 계속 다니게 해야 되겠니? 얘 능력이면 다른데 금방 이직해. 알아서 하게 냅둬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등에 업고 그 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간 오래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아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 퇴직금으로 가족들이랑 의식을 해결했네요. 까맣게 타는 제 속도 모르고 철없는 시누이들은 우리 동생 덕에 이 맛난 걸 다 먹어본다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제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기왕이면 능력 좋은 젊은 직원을 쓰지 동종업계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연봉만 높은 고경력자를 쉽게 뽑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렸었는데 남편은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제게 와서 풀었어요. 저는 매일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급기야는 모든 식구들이 남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온 식구들이 당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 알아? 누가 눈치 보래? 다들 집구석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 누가 당신한테 그런다고 그래. 당신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든 거 몰라? 네가 힘들 게 뭐가 있는데? 뭐라고? 당신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게 할 소리야? 일하면서도 집안일 다 내가 하는 거 몰라? 형님들이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 하셔? 전혀 안 하시잖아. 정말 가끔 본인들 빨래나 돌리지. 저녁에 그 빨래 정리하는 것도 다 내 일이야. 몰라? 진짜 당신 식구들 왜 그러니? 진짜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이사 안 왔어. 분가하신다더니 말도 없이 따라와서 지내시고 한 달 뒤에 작은 형님까지 들어오고 나만 빼고 모두 알고 있던 거지? 정말 너무하지 않아? 야, 그래서 그게 뭐 이 집 엄마 집인데 같이 살면 안 돼? 뭐라고? 당신 명의로 한다고 했잖아. 왜 어머님 집이야?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집 갖는 거라고 하셔서 내가 이 집 엄마 명의로 해드렸어. 엄마 돌아가시면 내 명의로 바꿔도 되니까. 나도 이 집 사는데 내 돈도 들어갔는데 어쩜 나랑 상의도 없어. 야, 지금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우리는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됐다 그만해라. 시댁 식구 다 있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못 배워먹은 것처럼. 내 아들이 이 집 명의 나로 해줘서 불만이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들 재산 되는 건데 뭐가 문제니? 아이 엄마 그만해요. 나가요. 어머님은 듣기 불편하시다면서 제게 한마디 하셨고 시누이들이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 집에는 제 편도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노하신 친정아빠가 다음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친정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셨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시댁 식구와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쩐 일이신지요? 제가 제 딸 집 온 게 잘못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시댁 식구들도 와 계셨나 보구나. 안녕들 하십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위랑 상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 사돈 식구들이 계시니 어째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사정이 급한지라 그냥 얘기해야겠네. 내가 아무래도 이 집에 얹혀 살아야 할 것 같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퇴사해서 벌이가 없는 지 오래되었고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이 실적을 했다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우리 집도 먹고 살기는 부족할 듯 해서 우리 사는 집을 정리하고 자네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왔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그게 엄마도 계시고 그렇지 아무래도 사돈도 계시니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기는 할 거네. 그런데 어쩌겠나 우리도 사정이 그런 것을. 우리 아들 취직해서 안정적일 때까지만 서로 감수해야지. 자식 나눠 가진 사이인 게 어찌 보면 그만큼 가까운 사이도 없지 않겠나. 안 그런가요, 사돈? 아,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아, 안 그래도 딸한테 들었습니다. 딸이랑 사위, 손주들 모두 데리고 사신다고요? 사실 그 얘기를 어제 알았네요. 진즉 알았다면 제가 더 빨리 인사 왔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저는 사위한테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만 제 딸에게 듣기로는 큰따님도 작은따님도 직전에 통보하고 제 딸에게는 묻지도 않고 모두 합가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똑같이 하자면 저도 그냥 짐부터 싸서 올까 고민도 했지만 그건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말씀은 우리가 인격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하, 아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죠. 자네 생각은 어떤가? 혹시 내가 오는 거 반대인가? 장인어른 그렇다기보다 방이 뭐 여기 방 5개 아닌가? 안사돈 방, 너희 부부 방, 누이들 방 2개. 그러면 방 1개 남지 않나? 거기 사용하도록 하지. 난 너무 작은 방은 싫어해. 다음에 오면 방이 정리가 될까? 사돈,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사돈을 비롯한 모두들 기분이 언짢으시죠? 그럼 우리 딸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딸이랑 상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딸이랑 상의했나?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다들 어쩜 그리 일방적이십니까? 우리 딸이 시집와서 여태 그런 대접받고 살았다니 내가 복장이 터집니다. 내가 이러고 살라고 시집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자식들 다 끼고 살 거면 결혼도 시키지 말고 끼고 사시지. 왜 결혼들을 시키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많은 식구들을 위해 돈 벌고 집안일 하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 환영할 사람은 없을 테니 집에는 가겠지만 그냥 안 가고 내 딸 데리고 갑니다. 라고 하시고는 제 손을 잡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 아빠가 계시다는 걸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아빠가 하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일찍부터 혼자 드신 아빠가 우리 남매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걸 알기에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바로 따라오지 않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그런 놈이랑 살 필요 없다고 제가 이혼해도 아빠는 괜찮으니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미련은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빠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꼬박 생각해야만 소중함을 알고 마지못해 데려오는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시집 보낸 것만으로도 이미 억장이 무너지신다며 제가 제 발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를 보내지 않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형님들은 저를 질책했다가 빨리 집에 오라면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럴수록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이혼을 계속 거부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면 남편은 양육권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와서 매월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줬고 매월 용돈도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바르게 커주었고 성인이 되자 저와 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혼 후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참고 이해하고 해결해주던 제가 없으니 시댁 식구들은 분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참다가 작은 형님네가 분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아주머니께서 그간 생활비를 냈으니 집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분가할 때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주려 이사를 가시며 작은 형님이 집을 얻는데 돈을 보태주시고 이혼한 큰형님이랑 저희 전남편 그리고 손자 손녀 셋을 데리고 사셨다고 하네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요. 그런데 아닌 걸 알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돌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때 친정아빠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개미지옥 같은 시댁에서 살고 있었겠죠. 끔찍했던 지난날을 잊고 아빠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